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사 어바이즈라고 하고, 이번 강의의 제목은 파이썬을 활용한 QGIS 자동화 100%형 자료편입니다. 네, 일단, 제가 이 강의를 만든 이유랑, 그리고 이런 강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다면 뭐가 좋을까? 이 강의를 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섹션 0는 그냥 간단하게 강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이고, 크게는 섹션 1, 2, 3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상세한 커리큘럼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섹션 0에서 강의를 이제 왜 들어야 되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섹션 1, 2는 각각 QGIS랑 파이썬에 대해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섹션 3는 그 두 가지를 사용해서 QGIS의 그런 기능들을, 분석 기능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요. 일단 이 강의의 를 만들 목적은 이런 QGIS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새. 굉장히 사용하는 그 인원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하고 있는 영역 자체가 커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GIS라는 것에 대해 더 배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인 QGIS도 많이 배우고 계시는데요. 어, 사실은 간단한 기능들을 수행하려면 이런 파이썬 자동화까지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나중에 좀 더 대용량의 자료 혹은 뭐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반복 작업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쉽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이 일에 쓰시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원생인데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연구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시간에 쫓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뭔가 시간을 좀 더 아끼고 내 수고를 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 강의를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중간 목표를 보시면 이제 QGIS의 기본 벡터 분석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거는 섹션 1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섹션 1에서 제가 GIS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과 함께 QGIS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벡터 기능들을 한 8개, 9개 정도를 같이 학습을 하고, 그리고 QGIS에서 같이 실습도 해볼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벡터 분석 기능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섹션 2에서는 파이썬의 기초적인 코드에 대해 이해하며 원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섹션 2는 이제 섹션 3로 건너가기 위한 중간 다리이자 필수적인 그런 과정입니다. 왜냐면은 섹션 3에서는 결국 파이썬 내 QGIS 내에서 파이썬을 가지고 자동화 코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썬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도 이런 개발과 관련한 전공이 아니어서 저도 독학으로도 많이 공부를 하고 인강이나 대학교 수업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비전공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비전공자분들의 마음을 잘 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나마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약간 섹션 3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능들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파이썬 그런 인강이나 수업들에 비해서 배우는 내용들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고자 하는 데에서는 필요한 건 다 배우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는 짧게 짧게 하고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로 문제를 풀어보고 하는 게 더 학습에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은 방법으로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를 보면
QGIS를 통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석을 파이썬 코드로 작성할 수 있으며 실제 업무와 연구에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섹션 3에서 저희가 실습해보는 기능들은 사실 여기 적혀 있는 이제 섹션 1에서 배운 기능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도 물론 알려드리지만 그 전에 어떻게 QGIS 내에서 파이썬을 통해 코드로 기능을 실행시키는지 그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QGIS 파이썬 강의 개요 및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의 개요에서 밑에 쓰여진 기능들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기능을 어떻게 파이썬으로 실행하고 어떻게 그 파라미터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옵션을 주고 그 방법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자주 쓰는 혹은 쓰고자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섹션 3를 들으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찾고 그 방법을 찾아서 코드로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섹션 3는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습이 끝나면 실전 예제를 같이 풀어보게 될 거고요. 이거는 제가 서울시와 관련한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실전 예제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쓰는 그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코딩을 통해서 GIS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지 또 같이 최종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강의가 아마 총 몇 시간? 아마 7시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QGIS랑 파이썬을 이미 조금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바로 섹션 3로 넘어가서 실습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둘 중에 하나를 모른다 하면은 해당 섹션에 가서 기초 지식을 충분히 학습을 하신 다음에 네, 섹션 3로 가서 연습을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GIS가 너무 대중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이제 약간 그 GIS 시장의 크기입니다. 이거는 2018년부터로 되어 있는데 계속 꾸준히 증가가 예상되는 걸로 보이죠. 이 말은 결국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GIS가 사용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몸을 담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GIS를 쓰게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 사업 영역과 내 연구 영역과 맞닿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이것도 비슷한 그래프예요. 이거는 이제 공간정보 데이터가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잘 많이 사용되느냐인 건데 처음에는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뭐 토지조사 사업, 뭐 지형도 제작을 만드는 데 썼지만 지금은 우리 컴퓨터, 스마트폰에 있는 지도 어플, 뭐 내비게이션 그 외에 모든 뭐 심지어는 친구끼리 이제 위치를 추적하는 그런 어플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GIS 내 위치를 찾아내는 그런 센서들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너무나도 활용하기 쉽고 구하기 쉬운 데이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점차 대중화되고 있고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제가 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IS가 이제 과거에는 특정 전문가만 활용을 했었다면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도 다양해지고 데이터 플랫폼도 다양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어떤 특정한 기능을 이제 수행할 수도 있게 되었죠. 제가 대학생인 시절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GIS라는 프로그램이 정말 생소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ArcGIS라는 유로 프로그램을 많이 썼는데 이거를 배우려면은 정말 어렵고 또 주변에 배우고 있는 사람도 뭔가 많지 않았고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만 하지 이 GIS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몰랐던 때였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근데 지금은 이미 내가
GIS를 하나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런 생활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점차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코딩의 생활화입니다. 어, 지금이 이제 2022년이죠. 이게 제가 교육부에서 내보낸 이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인데 여기서 보면은 초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까지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코딩에 대한 교육을 점차 확대하고 그리고 의무 교육화까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저는 컴퓨터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가 저도 집에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집에 컴퓨터가 있었고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서 스마트폰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저한테 익숙하고 어, 이제 뭐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모바일 탭을 사거나 노트북을 사거나 해도 바로바로 쉽게 제가 적응을 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윗세대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세대는 약간 태어날 때부터 이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시 되었던 건데 그 전에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공급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는 이게 어려운 거죠. 실제로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약간 저한테는 굉장히 쉽고 당연한 건데, 이제 위에 있는 상사분들은 조금 컴퓨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살펴보면 코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코딩이 막 엄청 인기를 끌고 개발자 붐도 이렇게 하지만 성인 중에는 사실 코딩을 일부러 배우지 않는 이상 그 코딩에 대한 개념이나 아니면 이런 지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등학생 때부터 교육이 활성화되고 나면은 지금부터 5년, 10년, 15년 뒤에 사람들은 우리가 컴퓨터랑 스마트폰이 일상적인 생활이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제 코딩 또한 그냥 생활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 이 정말 말 그대로 세대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가 정말 두려워서 코딩도 독학도 하고 미리미리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실 코딩을 배워보면은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파이썬만 할 줄 아는데 그냥 단순히 내 일이나 아니면 연구에 쓰지 않더라도 그냥 컴퓨터를 해서 뭘 정리할 때나 뭐 이럴 때 굉장히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생활화가 되고 있다는 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코딩이 활용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배워두면은 쓸 때가 많고 그리고 점차 널리 퍼지고 있어서 누구나 다 쓰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코딩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코딩의 가장 큰 장점은 지루한 일들, 반복되는 일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대용량 아니면 뭐 그런 큰 규모의 업무, 프로젝트를 단순히 코드 몇 줄만으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죠. 물론 중간에 뭐 오류가 뜨고 하는 디버깅 같은 건 논외로 하더라도 내가 코딩을 잘 짜 두었다는 가정하에 내가 손으로 하면은 막 몇 시간이 걸릴 일들을 그냥 컴퓨터에게 코딩 몇 줄로 해놓으면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GIS를 활용해서 공간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고 GIS 시장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이 GIS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저는 굉장한 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또 다른 하나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제가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열어둘 텐데 강의를 듣기 전에 이제 강의를 들을 마음을 먹고 이거를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계실 것 같고 약간 이건 어떤 강의이지 하고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강의를 통해서 저는 GIS를 코딩으로 돌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게 그 목적이고 네, 그거를 이 강의를 모두 들으면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많이 자주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질문 같은 것도 제가 열어두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질문을 해주시면 또 바로 제가 여건이 되면 바로바로 답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강의의 전체적인 개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 이유와 그걸 들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음 강의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된 수업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를 드라이브로 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섹션 1부터 뭐 QGIS나 파이썬이 익숙하신 분들은 섹션 2나 섹션 3부터 바로 시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